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고 오늘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62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78명 적습니다. 자정까지 집계될 환자 수를 더하면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수도권에선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직원 등 2명이 확진된 후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34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도우미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노래방 4곳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군데 노래방을 다닌 거예요, 도우미들이. 전염이 확산된 거랑 지금 연결고리가 지금 있는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각지에서. 경기도 성남에서 시작된 영어 학원발 집단 감염 확진자도 22명이 추가되면서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 강사와 접촉한 다른 강사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검사를 받기도 전에 학원 측에 음성이 나왔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닷새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주말 휴가도 없었고 지난 일요일보다 200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확진자는 242명으로 올 들어 일요일 가운데는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도 40%에 육박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4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온 입국자여서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이 완화되는 새 거리두기가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오는 목요일부터 수도권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단계가 발표된 건데 7월 1일부터는 어떤 게 달라지는지 윤수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충남을 제외하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모두 2주간의 적응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집회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가 바로 적용되는 충남과 새 거리두기를 시범 적용 중인 강원과 전북 등 일부 시군 지역을 제외하곤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수도권처럼 6명으로 제한되고 대구는 오는 29일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이나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집회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자율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사적 모임이 급증하지 않도록 7월엔 대규모 모임과 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에선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최소 9명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6명의 본경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당내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휴일인 어제도 각각 지지 모임을 찾아 전세 역전을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각 후보들을 훨씬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거라 생각하고요. 언론의
무자비한 폭로에 견딜 수 있는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박용진 의원은 낡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겠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주장했고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하여 특별 직무 감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감사원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보다 하루 앞서 본인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건데 대선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최 감사원장의 측근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치 참여나 국민의힘 입당 같은 구체적 계획은 추후에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재산 내역 공개 이틀 만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돼 사실상 경질된 겁니다. 김 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4년 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도로와도 연결돼 있지 않은 1,500여 제곱미터 임야를 구입했는데 이 땅과 1km 떨어진 곳에선 송정지구 개발 계획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관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년 전 서울 마곡동의 상가 두 채를 65억 원에 사들였는데 이를 위해 50여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한 우려와 함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을 둘러싼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불완전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과 채무 현황은 청와대가 검증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김 비서관의 자리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반부패 비서관이었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나흘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돼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는데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가 여전히 150명이 넘고 생존자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수색 작업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4구를 추가로 수습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As of today, one victim passed away in the hospital, and we've recovered 8 more victims on site. 건물 잔해 속 깊은 곳에서 타올라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되온 불길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72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명 넘는 실종자의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All I could do is just fall on my knees and just start to pray in disbelief that my grandmother was in that building at the time that it collapsed. 당국은 붕괴 참사가 벌어진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의 옆동인 타워 노스 주민들에게 자발적 대피를 권고했고 일부 주민들은 임시 숙소로 대피했습니다. 타워 노스는 타워 사우스 완공 1년 뒤에 지어졌고 같은 건설사가 같은 디자인으로 지은 쌍둥이 건물입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옆동인 타워노스의 모든 주민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